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스님들과 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또 이 모든 참석자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과학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한마음과학원이 설립되던 해에 선원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원래 수학을 굉장히 못해서요. 제가 과학자가 된다라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공학 이런 거는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교육학을 전공했었고 현재도 명상과 상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과학원에 와보니까 모든 현상은 한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물질 현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마음을 넣어서요. 심성물리학, 심성공학, 심성의학 이렇게 했습니다. 아, 과학을 이렇게 새롭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과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든지 그렇다면은 이 마음을 같이 연구를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마음의 과학자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나 과학적으로 참 염려가 되었고요. 사실 저희 회원들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발명이나 발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내가 했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에서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해리포터라는 소설로 유명한 조앤 롤링도 뭐라고 했냐면요. 누군가가 마음에서 소설을 계속 불러주어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도 내면으로 깊이 몰입을 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이미 접속을 해보고 있었고 이미 내면의 지혜를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선사께서는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는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과학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 마음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은 주로 물질 쪽에 치우쳐서 연구를 하던 것을 이제는 마음과 정신계를 함께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런 연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원리를 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내면의 마음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계신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강의를 하는 저희 과학원 회원들도 항상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의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학생이 됩니다. 저희 과학원은
연구가 지금 개인분들의 연구 이외에도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팀, 공학팀, 인성팀, 교육팀, 식물팀, 법문 연구팀이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지난 25년이 흘렀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이 마음의 원리를 증명하는 연구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원들은 각자가 내면의 이 마음에 믿고 맡겼을 때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해오고 있고요. 바로 이 경험이 저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한마음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한마음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대행선사께서 보여주신 한마음 과학의 길을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 헬무트 글루브레이트는 1970년대에 UN 국제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던 무렵에 대행선사를 만났다. 부드러운 미소와 눈빛을 띠면서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의 뿌리가 곧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한마음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에너지이며 우주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통해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문을 받던 후로 박사님 내면 속에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하나로 되는 한마음선언 독일 지원을 유럽의 독일에 꼭 세우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독일 지역 곳곳을 물색하고 찾아다녔답니다. 종교와 과학이 한창 대립하던 때에 동양의 한 스님과 서양의 과학자 두 분의 만남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며 오래도록 이어졌다. 사실 대행 스님과 과학자들과의 만남은 이미 국내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항상 어떤 물질적 현상보다는 저 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큰 스님 가르침을 딱 보니까 불성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공돌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서 스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는 한마음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설파하셨다. 종교도 과학도 우리의 생활까지도 모든 것이 한마음의 진리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내 종교, 네 종교 찾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이 허공 속에 그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 꽉 차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의
직결돼 있고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내면 세계의 한 마음, 외부의 모든 것이 들어오는 대로 한 마음, 오빠 날아다니는 것도 다 모두 통일해서 모두 작용을 하고 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이 한 마음은 이 개별적인 한 마음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 마음. 즉 공생, 공명,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딱 한 마음으로 씌운다면 중심,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성, 한마음 중심, 정신계, 물질계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돌아서 한시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돌아간다고 하는 이 개념을 담은 핵심 용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한마음의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경계가 허상일 뿐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종교와 과학도 서로 협력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태까지는 종교와 과학이 대척점에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현대에 와서 양자역학의 발견이라든지 과학적 발견과 함께 물리학자들이 우주의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이제는 한 점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님께서 깊이 마음 쓰셨던 전법의 한 뿌리가 불교의 과학화였다. 그것은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완전한 과학으로 나아가는 한마음 과학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과학하지만 과학을 깨트려야 진짜 과학이 나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떠한 못을 박아서 딱 해주는 관념입니다. 그거를 해체시켜야만이 진짜 과학이 천차만별의 과학이 터지게 됩니다. 이 과학적인 진짜 과학적인 것 심성의학이라든가 심성과학 또는 심성천체물리학 심성천문학 심성공업 이 모두가 심성철학이든가 모두가 다 한 군데서 에너지 한 군데서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를 배출시키기만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모든 여러 가지 과목이 배출됩니다. 그렇듯이 그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다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스님은 의학, 공학, 천체물리, 심리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도들을 모아 1996년에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댕크 스님께서는 제가 과학원의 초창기 멤버인데 95년, 6년 그 무렵 이전서부터 제가 본문을 보니까 훨씬 이전서부터 이미 물질적 현상과 우리 마음의 현상이 공통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왔고 그것을 증명하라 이것이 진리임을 전문가 각자가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 증명해 보이라 하는 것이 큰 스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한마음과학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과학 아닌 것이 없는데 물질 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50%를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50%를 모르는 거지. 보고 증명하지 않으면 이게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바로 생각을 하면은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가 나오고 설계를 나왔으면 집이 올라가는 거라. 이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집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심성과학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이고 뭐고 없으니까 말이야. 한마음과학원은 한마음의 원리를 실증하고 적용하기 위해 학문적인 연구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2002년 10월부터 20년째 이어온 대표적인 마음 공부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 인류의 발전과 진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들을 추진해 갈 것이다. 한편 헬무트는 1년이 넘도록 한마음 선언 독일 지원이 세워질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듀셀도르프 라인강 건너 작은 카스트시 건물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답니다. 내면에서 아, 바로 여기구나 그런 느낌으로 건물 전체를 둘러보신 후에 큰 스님께 여쭈었더니 네, 맞아요 그러셨답니다. 그 후 저희들이 독일로 들어올 때 큰 스님께서 지금 카스트시에 있는 독일 지원 터는 자그마하지만 이 유럽 전체 땅을 덮고도 이끌고도 남아. 그러니 독일 지원 첫 2년 터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유럽 곳곳에 2년 따라 지원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무트는 진심을 다해 보수적이었던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관공서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마침내 독일 지원을 설립하고 뿌리내릴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계신 그리운 스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86세가) 되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요즘,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더욱더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우주와 통신할 수 있는 길인 주인공을 찾으려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스님의 뜻은 헬무트라는 과학자를 만나 유럽인들의 마음 공부를 위해 무엇보다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독일 지원은 물론 전 세계의 한마음 선언은 지금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잘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영상을 정성껏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마음과학원 회원들은 이와 같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 길, 공생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우리 모두 내면에 한마음의 깨달음이라는 꽃을 누구나 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공생의 마음의 꽃을 같이 피워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